안녕하십니까? 통증 자가 조절법 동의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질환 상태를 체크하겠습니다. 이전에 통증 자가 조절요법을 시행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만일 있었다면 그 당시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지 작성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계신 기저질환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을 앞두신 경우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 직후의 통증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 이후의 통증에 대해서 통증 자가 조절 장치를 통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있습니다. 통증을 조절하는 것은 단순히 증상 조절에만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통증이 조절되는 경우 조기 보행이 가능하고 장 운동의 빠른 회복을 통한 조기가스 배출, 혈행 개선으로 인한 혈전증 감소가 있으며 또한 통증으로 기침이나 심호흡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역시 통증 조절이 되면 폐 관련 합병증이 감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안정 등의 이유로 혈압 감소, 깊은 수면을 유도할 수 있어 수술 후 상처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맥주의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경막외곽 내 카테터 거치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매우 드물며 혹시 필요한 경우에는 마취통증의학과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됩니다. 진행 과정 및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증 조절요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통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통증으로 불편한 경우 주치의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통증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통증 조절에 사용되는 약제에는 아편 유사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큰 부작용은 없지만 환자분에 따라 오심, 구토, 진정, 호흡 억제, 혼미, 요저류와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병동 담당 간호사나 주치의에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막외곽으로 통증 조절을 하는 경우에는 정맥 통증 조절 장치보다는 침습적이므로 좀 더 심각한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입 부위에 염증이나 감염, 혈종이나 경막외곽이 아닌 곳으로 약물 투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치의의 판단하에 빠르게 장치를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드물지만 척수신경 손상이나 혈관 손상, 경막 뚫림, 카테터의 절단이나 기능 부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한 합병증으로는 일시적인 저혈압, 두통, 요통, 방광 기능 장애 등이 있습니다. 통증 조절요법을 한다고 해서 다른 경로로 진통제 투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갑작스런 돌발통이 생기는 경우 정맥 혹은 근육 주사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통증 자가 조절요법에 대해 동의하신다면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